11월의 첫날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2019년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유난히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뉴스 데일리 베스트 채널을 제2의 도약기로 만들겠다는 나름의 포부로 시작했었는데요.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올 하반기부터 이른바 유튜브 노란 딱지 사태가 불어닥치면서 저희 채널뿐 아니라 다른 우파 성향 채널들도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단연 재정적인 압박일 테고요. 그 두 번째가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츠려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일 텐데요. 분명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간 많은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과분할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꿋꿋이 버텨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내에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특정 정치색을 띠고 또 특정 정치 성향을 대변하면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다른 일반 유튜버들과 다르게 나름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개 유튜버 따위가 뭐 대단하게 거창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념과 가치관이 결여된 그래서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가리켜 우스갯소리로 영혼 없는 국회의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는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정치 유튜버도 책임감과 사명감 또는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확고하지 않으면 깊이도 없고 시류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혼 없는 그저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거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파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은 모두 공감하실 테지만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도 절대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요. 그때 동기부여를 주고 파이팅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책임감, 사명감 그리고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정치 성향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시고 있는 구독자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따로 놀 것 같지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정치 성향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구독자님들의 관심과 응원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지 결코 구독자님들의 원인 없는 이유 없는 그런 박수 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에 내 자신이 충실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가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정말 얼굴이 빨개질 만큼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께 칭찬도 받으면서 또 때로는 혼나가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싸워 나가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데일리 베스트에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월말이 되면 방송 화면 하단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조남을 감사의 표시로 띄우곤 했었는데요. 조남이 노출되길 꺼려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지난달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후원 금액을 떠나서 5,000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마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가치를 떠나 여러분들의 데일리 베스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제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첫 인재 영입 인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선거의 승리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어떤 인재들이 들어오고 나가냐 그리고 그런 인재풀이 정해지면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하게 공천이 이루어져서 국민들께 공감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굉장한 큰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각 정당이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각 정당의 인재 영입 속도에 불이 붙게 될 텐데, 제날 한국당의 인재 영입이 관심을 받았던 것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의 첫 인재 영입이라는 점과 그 인재 영입 속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영입을 놓고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어떤 인사들이 한국당에 영입이 되었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총 8명 영입 인사 명단이 발표가 되고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우선 경제 분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선정됐고요. 청년 분야의 백경훈 청년단체 청사진 공동대표, 장수연 정원 에이스와이 대표, 그리고 여성 분야의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언론 분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과학 분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8명이었습니다. 당 지지세가 약한 여성과 청년이 두루 포함되긴 했지만 일단 첫 번째 영입 인사에서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인사 코드는 반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피해자들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먼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여선 종군 기자로서 명성을 쌓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자 해직 등 노조 탄압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철 MBC 사장의 최측근으로 불렸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로 몰려 불명예 퇴직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백경훈 청사진 대표는 여러분께서도 눈에 익으실 텐데요.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집회에 연사로 올랐다가 YTN 변상욱 앵커로부터 숙골이라는 조롱을 당하면서 얼굴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역시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또한 퇴사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편지를 남긴 바 있고요. 정범진 경희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자, 이게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룹 엑소 멤버 수호의 아버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반문 성향이 짙고 적폐청산의 피해자들이라는 공통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날 있었던 인재 영입에 대한 평가와 인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들의 면면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징적이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당내 주요 인사의 불출마 선언 같은 뺄셈을 먼저 한 다음에 덧셈을 했으면 이날 인재 영입의 의미가 더 좋았겠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1차 영입 인사 8명 중에는 당초 영입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 전 관장은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영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제외시켰습니다. 자,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관장이 일단 영입 발표를 미뤄달라고 했다면서 본인 의사를 존중해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관장은 주변에 내가 곤란하다, 참 힘들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관장 영입이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주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뤘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당이 박찬주 대장을 2번 죽였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자학하면서 거의 폐인처럼 생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박 전 대장의 영입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 지난 5월 말에 전국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던 황 대표는 박 전 대장 측에 직접 접촉해 대전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박 전 대장에게 힘을 좀 보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시 말해 현 정권과 좌파들의 타깃이 되어
공관장 갑질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겨우 고난을 이겨내고 있던 박 전 대장을 황 대표가 세상 밖으로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에 나온 박찬주 대장을 지켜낼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기라도 해야 하는 게 인간적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영입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번에는 좌파 세력들의 눈치 보는 것도 모자라서 당내 최고위원들이나 웰빙 세력들이 혹여나 좌파들이 던지는 비난 세례에 오물이라도 튈까봐 지레 겁먹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한국당에 도대체 뭘 믿고 또 누굴 믿고 어떤 훌륭한 인재가 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잘 뜯어보면요. 국가안보법 위반에다가 대놓고 종북적 행태를 보인 의원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수 우파들이 돌팔매를 던지던 말던 핏대를 세우고 비판하던 말던 그쪽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진영 사람들을 지켜내고 꼭 금배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 어제 박찬주 대장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갑자기 왜 빠지게 됐느냐 이렇게 묻자 박찬주 대장은 비난 여론이 너무 컸고 내가 당에 누가 되는 것 같아 황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되는데 라며 한국당을 오히려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보다 당을 먼저 걱정하신 분인데 과연 박찬주 대장을 반대했다고 알려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님들, 박찬주 대장을 반대한 그 본질에 혹시 당보다는 내년 총선은 우려해 나 자신의 표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부터 하고 지레 겁먹은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박찬주 대장의 적격성 여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박 전 대장의 영입이 취소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